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DXF 코드에서의 색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 꽤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걸 알아야 DXF 코드를 사용을 해서 색상을 제어할 수 있고, 그걸 제어해야만 트루 컬러로 설정되어 있는 객체의 색상을 인덱스 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이 코드를 설명하는 이유는 트루 컬러로 설정되어 있는 객체를 인덱스 컬러로 바꾸는 리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출력을 하려고 보면 플로 스타일을 모노크롬.ctb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객체가 컬러로 표시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 도면에선 위에 있는 직선 두 개는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인덱스 컬러, 오른쪽에 있는 선들은 트루 컬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려고 미리 보기를 살펴보면 요렇게 출력이 돼요.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은 기본 색상으로 출력이 되고, 인덱스 컬러에 있는 건 모노크롬 CTB의 영향을 받아서 검은색으로 출력이 되지만, 트루 컬러는 CTB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객체의 색상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아놨지만, 실제 도면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출력되는 것들을 골라서 객체의 색상을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트루 컬러로 작성되어 있는 객체들의 색상만 인덱스 색상으로 고쳐서 흑백으로 출력되게 만들기 위해선 객체의 색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별도의 영상에서 인덱스 컬러를 트루 컬러로 바꾸는 리습,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트루 컬러로 바뀌고, 이렇게 트루 컬러로 바뀐 객체들을 다시 인덱스 컬러로 바꾸는 요런 리습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리습을 만들기 위해선 객체의 색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색상에 관련된 DXF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선 일단 객체가 먼저 있어야겠죠. 선을 하나, 대충 하나 그리고 객체 색상을 색상 번호 1번인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하나 그려서 요거는 바이 레이어,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하나 그려서 이 친구는 바이 블록으로 설정을 할게요. 바이 레이어, 빨간색, 바이 블록이죠. 자, 요 세 친구들의 객체 정보를 하나씩 차근차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엔트 get을 사용을 해서 카이에 엔트 셀을 사용을 하면 선택한 객체 하나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여러 번 했었죠. 이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3개의 객체 정보를 모두 가져올 수 있어요. 순서대로 요게 바이 레이어, 요게 빨간색, 요게 바이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만큼을 복사해서 보기 편하도록 메모장에다가 하나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선을 하나 그리고 요번에는 요 객체의 색을 트루 컬러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색상 선택에 들어가서 트루 컬러로 아무 색이나 설정을 해서 객체 정보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회된 객체의 정보를 밑에다가 한 번 더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바이 레이어, 빨간색, 바이 블록, 트루 컬러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객체의 색이 다르니까 당연히 정보가 다른 건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바로 요 62번 항목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62번이 색상 번호 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바이 블록은 색상 번호가 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 레이어로 설정을 해 놓은 객체는 62번 항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 컬러로 설정한 객체의 정보를 보면 62번 항목이 8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420번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420번 항목엔 뭔가 알아보기 힘든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트루 컬러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해서 객체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당연히 DXF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돼요. 각 항목이 어떤 값인지 전부 다 이 문서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티티, 객체 셀렉션으로 넘어가서 색상이란 건 객체 정보의 일반 항목에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커먼 그룹 코드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420번 항목과 62번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커먼 그룹 코드들 중에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 62번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컬러 넘버라고 써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읽어보자면 바이레이어가 아닐 경우에만 이 코드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0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바이블록이라는 색상이고 256번이 바이레이어다. 그러니까 바이레이어라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62번 코드가 256번이거나 아예 생략되어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바이레이어로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 코드가 음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면층이 꺼져 있는 건데 요건 옵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62번 항목이 객체의 색상이라는 뜻인데, 트루컬러로 설정했을 땐 420번 항목이 추가됐었죠. 조금 내려보면 420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의 대부분이 이 420번 항목이에요. 요걸 제대로 알려면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헷갈리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로이스트 바이트는 블루다, 미들 바이트는 그린이다, 서드 바이트는 레드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420번 항목에 저장되는 값은 총 24비트의 컬러예요. 그리고 이 24비트를 0부터 255의 256개의 값을 가진 걸로 나눕니다. 그걸 하나를 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256은 2의 8승이죠. 그래서 이 24개의 비트가 8개씩 세묶음으로 나뉘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낮은 바이트가 블루, 파란색에 설정되는 값이고, 가운데 있는 게 녹색에 설정되는 값이고,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높은 게 빨간색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예제를 보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많은 내용들을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샘플은 어디 있느냐?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있습니다. 보통 오토캐드를 설치를 하면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오토데스크 안에 사용하는 버전의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안에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비주얼 리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리습의 샘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컬러 유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습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설명도 아주 상세하고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리습 함수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잘 분석을 해봐도 색상을 컨트롤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 안에 24비트를 8비트씩 나눠서 각각의 색상 코드를 얻어내는 함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요 리습 코드 자체가 오래된 코드다 보니 로드AR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이 잘못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높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요 내용 중에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가 릴리즈 넘버를 의미하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오토캐드에서 릴리즈 넘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선 ACADVER 오토캐드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오토캐드의 릴리즈 넘버가 뭐다 라고 가르쳐 줄 텐데, 그 숫자 중에 정수로 표시되고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2022 버전 같은 경우엔 24.1이죠. 그래서 앞에 정수 2개, 24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샘플에는 1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24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전부 다 찾아서 24로 바꿔야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파일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24비트의 코드를 트루컬러로 바꾸기 위한 RGB 값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색깔이 75, 215, 40번의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색상 선택에 트루컬러에서 제가 RGB 값을 랜덤하게 아무데나 찍었죠. 75, 215, 40번 요런 색상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에서 추출한 420번 항목의 객체 정보는 요 친구란 말이에요. 4970280입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75와 215와 40, 요 세 가지 숫자를 하나로 합해 놓은 게 497028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요 숫자를 다시 각각의 숫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아야 트루컬러에서 인덱스 컬러, 인덱스에서 트루컬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전체 코드에서 420번 항목을 제거하는 거예요. 전체 코드에서 420번 항목을 제거하면 62번 코드가 남겠죠? 객체의 색상을 트루 컬러로 설정을 하면 그거와 가장 유사한 인덱스 컬러의 색상이 62번에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 컬러를 인덱스 컬러로 바꾸고 싶다면 420번만 제거해도 돼요. 그러면 트루 컬러로 설정되어 있는 이 객체는 82번 색상의 객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사용을 또 해봐야겠죠? entget을 사용을 해서 객체 정보를 갖고 올 건데, 객체를 수정하기 위해선 타이핑을 다 하기 귀찮으니까 seq를 사용을 해서 a라는 변수에다가 entget으로 가져오는 카의 entcel을 사용을 해서 저장한 객체 정보를 a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객체의 정보는 a라는 인수에 저장이 된 건데, 저 객체 정보들 중에서 420번 항목을 제거할 거죠? 그러니까 vl remove를 사용을 해서 association list로 420번의 a에 있는 항목을 a에서 지워라 라고 시키면 420번 항목이 제거된 객체 정보만 반환이 될 겁니다. 원래는 62번 뒤에 420번이 있었는데 420번이 제거됐죠? 자, 그러면 객체 정보에서 420번을 지웠는데 여기에서 entmod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살짝 바뀌면서 82번 색상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420번 항목에 있는 걸 지우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기는 한데, 요건 어디까지나 야매인 거고, 정확하게 요게 왜 요런 색상이 되느냐,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뭘 끄집어내야 되느냐? 비트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1비트는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기본 단위라고 누구나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요 420번에 저장되는 건 24비트로 저장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는 값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각각의 값들을 8비트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에서 이 비트를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더 필요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이진법이에요.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는 수들을 이진수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10진수고요. 객체의 핸들, 이 친구는 16진수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객체 색상에서 사용하는 이 친구도 10진법인데 원본은 24비트 24자리의 이진수입니다. 그 24자리 이진수를 앞에서 8개 찢어서 10진법으로 바꾸면 75라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걸 찢어서 10진법으로 바꾸면 215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8개를 찢어서 10진법으로 바꾸면 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이제부터 요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에다가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수는 요 친구죠. 이 친구가 10진수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진수 계산기, 이진법 변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변환해주는 웹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진법을 입력한 다음에 이진수로 변환을 해보면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숫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 친구를 엑셀에다가 다시 붙여 넣을게요. 자, 그러면 결국 객체 정보로 확인을 했던 요 420번 코드의 색상 코드는 이진수로는 요런 숫자가 되는 거고요. 요 숫자를 뒤에서부터 8개씩 끊어서 끝에서부터 채워나가면 자릿수가 가장 낮은 건 RGB의 블루, 가운데는 그린, 맨 앞은 레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채워나가 볼게요. 1, 0, 0, 1, 0, 1, 1, 1, 1, 0, 1, 0, 1, 1, 1, 0, 0, 1, 0, 1, 0, 0, 0.
요렇게 될 건데 지금 제가 변환한 숫자는 23자리밖에 안 되죠. 이 숫자를 끝에서부터 채워 나가고 남는 자릿수만큼은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맨 앞에 0을 채우고 쭉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숫자를 한번 엑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드는 01001011이죠. 이 친구는 110, 10111, 0010, 1000 요렇게 될 텐데 요 각각을 십진법으로 변환을 했을 때 75가 돼야 되고 215가 돼야 되고 40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진법 계산기로 넘어가서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도 되고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꿔도 되겠죠. 저는 십진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진수로 변환을 해보면 100, 101, 1의 7자리 수가 될 텐데 8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앞에 0을 붙이면 0100, 1011 전체 수를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앞에 있는 7개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해보나 마나 똑같을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다시 지우고 이진수로 바꿔보면 110, 10111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40이라는 숫자도 변환을 직접 한번 해보면 똑같을 겁니다. 10, 1000, 10, 1000. 그래서 요 세 개의 숫자를 하나로 합친 걸 다시 십진수로 변환을 해서 DXF 코드에 집어 넣으면 객체의 색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RGB의 값을 랜덤하게 바꿔서 제가 직접 엔트메이크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드는 33으로 설정을 하고 그린은 52로 설정을 하고 블루는 숫자가 조금 높게 240번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33이라는 걸 이진수로 바꿔야겠죠? 33을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 이 친구가 나오게 되고 그걸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붙여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240번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이진수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요 밑에다가 쭉 채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한 이진수의 숫자를 엑셀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숫자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만큼을 하나의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은 요 숫자를 십진수로 변환을 해줄게요. 계산한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을 하면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변환된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217624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객체의 정보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객체 정보를 수정을 할 텐데 수정하기 전에 원형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secu를 사용을 해서 A라는 데에 entget에 가에 entcel을 사용을 해서 객체 정보를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420번 항목의 값을 제가 방금 계산한 이 값으로 바꾼 다음에 33, 52, 24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ent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 substitute를 사용을 해서 construct로 420번과 2176240 이 두 개의 숫자를 하나로 합쳐주고 association list로 420번에 있는 A 이 친구를 교체한 다음에 객체 정보를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객체 정보가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entget을 사용을 해서 420번 항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면 2176240, 2176240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특성에서 객체의 색상을 RGB 코드로 확인을 해보면 33, 52, 240, 33, 52, 240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420번 항목에 있는 색상의 코드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3개로 찢은 다음에 그 이진수를 다시 한번 십진수로 변환을 해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은 오토캐드가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RGB 코드를 제어하는 리습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그 코드를 제어하는 방법도 알아야만 하는데 그 코드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컬러 유틸리티 요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갖고는 이해하기 힘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레드의 값은 이 내용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하고 그린은 이 내용을 사용을 하고 블루는 이 내용을 사용을 한다 라고 적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lsh라는 함수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이 lsh 함수는 비트코드를 쉬프팅 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예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또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예제 코드 자체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많이 달라 보여서 분석을 할 때 어려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제가 코드로 적어 보자면 lsh에 lsh로 fix를 사용을 해서 C를 컨버팅을 하는데 8번 쉬프팅하고 24번 쉬프팅을 반대로 한다. 요거랑 요거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레드는 요게 8이고 그린은 16이고 블루는 24, 요 정도밖에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펑션 리스트에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함수에서 lsh라는 함수를 찾아보면 이쪽에 내용이 있겠죠. 내용을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이진법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적어 놨어요. 이진수의 2는 10이죠. 10을 왼쪽으로 자릿수를 한 자릿수씩 옮기면 100이 됩니다. 이렇게 자릿수를 옮기는 걸 쉬프트라고 해요. 논리 비트 연산 쉬프트입니다. 그리고 lsh는 로지컬 쉬프트라서 lsh인 거고요.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서 이진수에서의 100, 여기 오타인데 이게 10이 아니라 100이에요. 이진수의 100은 10진수에서는 4가 됩니다. 그리고 100을 다시 한번 쉬프팅을 하면 1000이 되죠. 그리고 1000은 8입니다. 이렇게 쉬프팅을 하는 걸 통해서 이진수를 왔다 갔다 해가며 색상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R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1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진수에서 1은 1을 의미합니다. 숫자 1이죠. 이걸 한번 쉬프팅을 해볼게요. 1을 왼쪽으로 한번 쉬프팅을 하면 이진수에서는 10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진수에서의 10은 10진수로 2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10을 쉬프팅을 왼쪽으로 한번 하면 100이 되고, 100이라는 이진수는 10진수에서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쉬프팅을 해나가는 건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컬러 유틸에서는 24번 쉬프팅을 해요. 24번 쉬프팅을 하는 이유는 요게 24자리고 전체 코드는 32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2비트, 64비트 보통 컴퓨터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그때의 32비트가 요 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컬러에서는 24비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8비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드를 왼쪽으로 24번 쉬프팅을 하면 앞에 8자리밖에 비어있지 않죠. 그래서 앞에 있는 16개는 사라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친구만 남게 되는데 그걸 다시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4번 쉬프팅을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숫자가 오고 두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숫자가 오고 자릿수가 처음이랑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16자리는 무조건 0으로 가득 차게 되고 원래 여기에 있던 남아있는 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를 반환받아서 십진법으로 변환을 하면 그린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에서는 16번 쉬프팅을 합니다. 총 요렇게 잡혀있는 친구를 16번 왼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비어있는 8개의 자릿수에는 그린이 남겠죠. 레드는 32비트 너머로 날아가 버리니까 사라지게 되고 전체 코드 32비트 내에는 그린과 블루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린의 위치는 요 위치, 블루는 레드의 위치, 그리고 밑에 있는 16개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으로 16개가 채워져 있겠죠. 이 친구를 마이너스 24, 오른쪽으로 24번 쉬프팅을 하게 되면 빨간색 자리에 있던 블루의 데이터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린이라는 거는 요 공백, 8자리의 공백에 있었고 빨간색은 제거됐으니까 이 친구가 블루의 자리에 오게 되면서 계산 결과는 결국 요 숫자만 남게 되는 거죠. 레드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8번 쉬프팅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24번 쉬프팅을 하게 되면 요 숫자가 요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에서도 진짜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큐를 사용을 해서 A라는 인수에 240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를 ls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A를 쉬프팅을 하는데 8번 쉬프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61440이라는 십진법의 수가 됩니다. 61440이죠. 자, 이 친구를 이진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61440을 이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요렇게 돼요.
여기에서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지우고 나머지들을 살펴보면 240을 이진수로 변환을 했던 11000000과 마찬가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한 값을 다시 한번 LSH, 로지컬 쉬프트를 사용을 해서 마이너스 8로 오른쪽으로 쉬프팅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240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32칸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사용을 해서 RGB의 코드를 각각 분리해서 추출을 해내면 DXF 코드만으로 색상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내용인데 결국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건 몇 가지 안 되죠. 객체 정보를 추출을 하면 색상 코드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420번 항목이 있으면 트루 컬러, 없으면 인덱스 컬러다. 그리고 62번 항목마저 없으면 바이레이어다. 요 정도. 그리고 420번 항목은 RGB의 코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수인데 그걸 각각의 숫자 코드로 변환을 하려면 로지컬 쉬프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변환한 걸 객체 정보에 집어넣거나 빼면 색상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알아야 될 오토리스브의 함수는 로지컬 쉬프트 LSH 한 개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는 리습 샘플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색상을 제어하는 건 컬러 유틸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DXF 코드를 사용을 해서 색상을 제어하는 방법은 전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트루 컬러와 컬러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액티브엑스로도 색상을 제어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액티브엑스까지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DXF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DXF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객체의 색상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